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주식 만렙 고수들의 특별한 투자 가이드 만렙 박주식 시작합니다. 빅 이벤트가 몰려있는 주간입니다. 미국 FOMC 회의는 물론 다양한 매크로 지표와 애플, 삼성전자 같은 굵직한 기업들의 이벤트까지 시장이 빽빽한 스케줄을 소화해야 하는데요. 대형 이벤트들을 거치면서 시장은 과연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까요? 만렙 박주식과 함께 시장을 점검해보고 대응 전략까지 체크해보시죠. 오늘은 만렙 가이드 류태영 대표, 한동훈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럼 국내 증시 점검해보고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종목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네, 우리 시장 대형 이벤트들이 워낙 많다 보니 그만큼 변동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6월 시장 분위기를 가를 분기점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류태영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대형 이벤트가 많아가지고 변동성이 심한 것보다는 우리 시장 자체가 돈이 없어요. 네, 현금이 딸린다고 그러죠. 네. 없는 살림살이 쥐어짜가지고 이 테마, 저 테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전체적인 온기가 확산되기는 좀 어렵죠. 실제 우리가 뉴욕 증시하고 미국 증시하고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미국 증시에 대해서 우리가 밸류적인 측면에서 고평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미 증시에 보면은 MF, 즉 머니마켓 펀드 같은 경우에 지금 자금이 제가 알기로는 잔액이 한 6조 달러 이상 있다고 보고 있죠. 이게 단기 유동 자금인데 언제든지 정시에 투입될 수 있는 자금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게 이제 동아량 M2 같은 경우에 워낙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보더라도 약간의 시장에 호재성이 있다 그러면 투입될 수 있는 자금들이 많다라고 본다면 우리 국내 증시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 이게 가장 큰 약점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 내에서 믿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실적, 그리고 또 환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고 또 반도체가 또 한 7개월 연속 계속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시장 전략을 짜가는 것이 좋겠고 그 나머지는 시장에 좀 맞는 단기성 전략들을 병행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실적을 그렇죠. 봐라. 네. 그럼 한동훈 대표님은 시장 어떻게 보세요? 자, 우리나라 지금 우리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참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물가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던 원자재 가격, 유가라든가 구리도 조금 주춤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반면에 음식료 업체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일부가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빠지면 또 하나가 치고 올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쉽게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다양스럽게도 일단 유럽이라든가 캐나다는 먼저 금리 인하를 했어요. 했기 때문에 미국도 곧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보시면은 실업률 이 부분은 좀 최근에 좀 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증시에서 이걸 또 호재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금리로 인해서 우리 CPI 지수나 PCE 지수 좋게 좀 떨어지면은 좀 반등했다가 또 고용 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 또 시장이 좀 하락했다가 계속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 추세를 보게 되면 계속 박스권에서 수렴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수렴해 나가는 모습이요?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수렴해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렴해 갔을 때 에너지가 언젠가 폭발을 합니다. 3번 정도 파동이 나오다가 위로든 아래로든 방을 잡게 되는데 2,800선 돌파를 위한 매물 소화 과정이 지금 계속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아마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2,800 상단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좀 박스권 장사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길목치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변동성이 크니까 네. 이게 올라간 종목들을 너무 높은 걸 따라 사게 되면은 또 조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는 주도인데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났을 때 좀 쉬거든요. 그 쉬어줄 때 좀 매수를 하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섹터를 잘 정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주 위주, 수출주 위주로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와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렙 주식의 선택부터 살펴보죠. 첫 번째는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주가가 다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경쟁사 등장이 움찔했다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는데 이게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접근해도 좋을지 궁금한데 한동훈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자, 우리 한미반도체 뭐 이제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회사가 좀 인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잘 몰랐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TC본더 하나 때문에 엄청난 그런 인기를 끌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는 이제 하이닉스, 원래 이제 하이닉스에 공급을 많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까지 공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은 아직 공급을 안 해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예전에 한미반도체가 삼성의 자회사하고 이 특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 유출이죠.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사이가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에게는 크게 주지를 않고 있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에도 공급을 할 거냐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까지 공급을 하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당연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최근에 보면은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에 단독 공급 그 계약 금액이 1년치에 95%를 한 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 물량이 없어서 못할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좋은 모습은 보여줄 겁니다. 다만 최근에 삼성은 약간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어떤 고집이냐? 그러니까 삼성이 HBM 16단부터는 이걸 이제 TC본더가 아니라 이제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필수다. 라고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TC 본딩에 대한 그런 수요는 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삼성의 말이 맞다고 하면은 한미반도체를 안 쓰려고 하는 말인지 그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영업이익이 좀 1,000억대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 한 200몇 억 됐고요. 만약에 1,500억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시가총액이 15 정도 되죠. 그러면 굉장히 높아요. 사실상. 미래에 3,000억을 번다고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고평가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그런 고평가 영역에서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듯이 갑자기 실적이 조금이라도 좀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한미반도체를 좀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계속 승승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좀 유지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채영 대표님은 한미반도체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뭐 설명을 그렇게 했으니까 전 다른 측면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네, 어떤 측면일까요? 뭐 요즘에 해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불닭볶음면이잖아요. 네, 갑자기 불닭볶음면이요? 드셔보셨어요? 네. 네.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근데 이 불닭볶음면이 인기 있다라고 하니까 K푸드가 인기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방송 때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야, 그러면 K푸드만 인기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간 소스를 먹고 싶어 할 것이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매식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물가도 올라가니까 사서 집에서 먹고 싶은데 그 맛을 내고 싶으니까 소스만 사고 싶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방송 때 또 한동훈 대표가 종목을 가지고 나와서 그 소스 관련주 이야기를 했는데 주가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이제 국순당, 지금 막걸리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국순당의 주가가 급등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TC 본드 장비 같은 경우에 연결고리가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크게 영웅들이 아니었는데 지금이 완전히 영웅시가 되면서 올라왔던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이 엔비디아 아닙니까? 네. 엔비디아 사실 예전에 뭐 삼성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더라도 어디에 있지? 라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의 또 격차가 나는데 지금은 그냥 명실상부 지금 시총에서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으로 시총 2위까지 올라올 정도로 그야말로 핫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한미반도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라인 고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다 연결고리죠. 그럼 한미반도체가 불닭볶음면 소스 같은 느낌인 그렇죠. 거네요? 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에 그냥 소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자는 게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가 잇따르면 네. 우리가 이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HBM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때 그러면 TC본드 장비 쪽에를 다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TC본드 예를 들자면 뭐 웨이프 이송 장비 우리 국내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사이맥스 같은 기업들 모든 TC본드 장비사들을 지금 고객사로 두고 있죠. 그리고 미코 같은 기업들 사실 우리가 TC본드가 그거지 않습니까? 가공된 웨이프 위에다가 칩을 순간 열을 가해갖고 탁 압착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냥 압착하면 됐지만 이제는 HBM이 점점 8단, 12단, 15단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상부 쪽은 집어서 이송만 하는 그런 어떤 집게 역할이었는데 이제 상부 쪽도 이제 히트로 순간 100도에서 400도로 올려버립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게 마치 펄스 파동을 친다고 해서 펄스 히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브히트의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미코가 지금 콜 테스트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기업이 지금 한미반도체든 CMS든 뭐 SMPT든 이쪽에 다 장비사들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왜냐하면 방금 한동훈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한미반도체가 올해 들어서도 연초 대비해서 160%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물론 주가랑이 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눈길을 보면 앞으로 HBM 시장이야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니까 조금 눈길을 돌려서 그런 쪽에 있는 기업들, 관련 수혜주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는 것이 우리 수익률 측면에서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TC본드 장비사들을 고객사로 둔 기업들 또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만렙 주식의 선택 함께 보시죠. 가스 석유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산유국이 되나라는 기대감에 가스와 석유주가 들썩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 시추계획 승인한다. 발표한 이후에 관련주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아무리 뭐 주식 투자가 가능성에 베팅하는 거라고 해도 이게 지금 들어가도 될지 고민이 되는 시점이에요. 유태영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쉽다. 왜 아쉽다라고 말씀드리냐면 대한민국 산유국 되면 좋죠. 네. 일단 산유국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일단 휘발유 값 뚝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물가도 잡히고 국가 경제도 좋아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저는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예를 들자면 하필이면 우리가 이제 그 호주의 최대 석유 개발 회사죠. 우드사이드와 이제 계약이 끝나고 나서 왜 하필이면 액터지오냐? 물론 이제 액터지오의 어떤 아브레우 박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뭐 전문가이고 인정하죠. 그런데 그 많고 많은 기업들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법인입니다마서도 그냥 1인 법인체하고요. 우리가 큰 회사를 꾸며가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하고는 다르죠. 그 기업들은 기업의 어떤 명예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은 사실은 툭 까놓고 여기서 폐업하면 그만이에요. 개인 법인은. 그래서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기업 중에 액터지오냐라는 것이 우리가 좀 의문점이 좀 나왔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뭐냐면 그 석유가 사실 거기 정말 묻혀 있다면 된다면 좋죠. 근데 그 석유가 어디로 도망가지 않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동해에 있다가 서해로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동해에 있는 석유가 서해로 도망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지금 서두를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왜 그렇게 해서 지정됐고 그렇게 했다는 부분들을 좀 풀어내고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 바다 저 밑에 그 땅에 있는 거 파도 힘든데 바다 밑에 있는 거 그거 파가지고 시추해가지고 실제로 그거를 우리가 상업화 시키는 데까지는 최하 5년, 10년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거기에 들은 뭐 관광업체들이 다 수혜 주겠죠. 근데 뭐 이런 관광업체들이 지금 당장 거기에 투입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부분이 실적이 내일 모레 된다 그러면 저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겠죠. 근데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건 테마성의 어떤 시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류태영 대표님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시는데 그럼 한동훈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뭐 시추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 빼고 말씀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고 워낙 이제 뭐 전문가분들께서도 지금 말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빼고 그냥 과거에 이제 이런 비슷한 사태가 있었던 부분들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예전에 보물선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테마주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테마주들을 보게 되면 이거 뻔해 봐도 거짓말 같은데 주가가 그 당시에 한 5배 이상씩 올라갔죠. 말씀 잘하셔야 돼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근데
얼마 전에 또 비슷한 게 또 초전도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초전도가 상온에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다, 노벨상감이다라고 해서 이제 뭐 엄청난 바람이 불었죠. 근데 이게 이제 또 그때 당시에도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주가는 한번 조정을 받고 흔들리고 또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이슈가 어떻게 지속되느냐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향후 몇 년 뒤에서나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액션들이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액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뭐 유전 탐사 지역 부지가 선정돼야 되겠죠. 그럼 7월 달에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선정될 때 또 기대감들이 작용하면 또 한 번 급등을 하겠죠. 그리고 또 안 좋다는 얘기들이 막 또 나오게 되면서 하락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다가 또 올해 말경에 이제 시추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시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1차 시추 결과가 이제 3월 달에서 6월 달, 내년에 상반기 정도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그게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완전히 테마로서의 어떤 생명력은 다 끝나게 됐겠지만, 그런 이슈, 그러니까 연말까지 이슈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파동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쉽게 끝날 파동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보통 테마주 하면 과거에는 좀 소형주들이 움직였어요. 근데 여기서 움직인 종목을 보면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그냥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한 번씩 출렁출렁일 거예요. 그 출렁일 때를 잘 잡아낸다라면 오히려 이런 테마를 이용한 매매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만렙 주식의 선택으로 넘어가 보죠. 마지막은 방산주입니다. 잘 나가던 방산주였는데 이제 2분기 들어서 살짝 주춤한 모습이에요. 방산주,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사야 되는 건가요? 저는 방산주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오, 정말 좋다고 네, 보세요? 왜냐하면 일단 단기적으로 뭐 이게 뭐 큰 시세를 바로 내겠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방산 기술 자체가 굉장히 지금 그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크게 올라왔다는 것을 여실히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작년에 폴란드하고 이런 대규모 어떤 계약들을 이렇게 체결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뭐 엄청났죠. 그때 방산주들 주가도 움직였는데, 근데 폴란드 쪽에서 이제 그 선거가 있었는데 야권연합이 승리를 했어요. 근데 야권연합이 이제 친EU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또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새롭게 또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다시 또 우리하고 또 새롭게 수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건 좀 기후에 좀 지나지 않았죠. 이번에 4월이었죠. 이 폴란드 국방부 차관하고 이제 실무단들이 정권 바뀌고 나서 방한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방한해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다연장 로켓이죠. 천무 2차 실대 수출 계약까지 했고, 또 이제 폴란드 이제 유력 군사 매체죠. 디펜스 24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우리나라 이 방산업체에 대해 가지고 찬사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이제 방산업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기술력도 뛰어나지만 또 뭐 성실건면하잖아요. 그리고 뭐 가성비도 뛰어나죠. 여기다가 기술 이전까지 어느 정도 해주겠다라고 생산도 공장도 현지에서 같이 협력해서 짓겠다고 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만큼 좋은 조건이 없죠. 근데 이것이 정권이 바뀌면서 독일이나 프랑스 쪽에서는 자꾸 찔렀어요. 폴란드 쪽을. 우리하고 하자. 그거 하지 마라. 그런데 자기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만한 가성비가 어디 있습니까?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은 우리가 기후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되고,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이제 지금 뭡니까? 비궁인가요? 네. LIG 넥슨의 비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유도 로켓인데 미국에 처음으로 아마 우리 무기가 미국으로 처음으로 수출될 수 있는 그런 쾌거를 아마 이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방산주를 보면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 3년 전인가요? 제가 모 병원에 한번 갔는데 거기 이제 강사분께서 이제 주식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 4년 보고 투자할 만한 게 없느냐라고 했는데 이제 모 종목이었는데 그게 이제 방산주였는데 정말 방산주가 무거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가던 주식들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주가가 한 200% 이상 오르니까 저도 흐뭇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국내 방산주, 그리고 지금이 투자의 적기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 투자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좀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류채영 대표님 방산주 굉장히 극찬을 해주셨는데 그럼 한동훈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뭐 방산주 우리나라의 분단 국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도움이 됐던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산주들이 그동안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지루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됐던 것들이 뭐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또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그리고 미국, 일본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더더욱 더 양극화되는 신냉전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방산주들이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앞에서 말씀 우리나라 가격, 우리나라 그 방산 대표적인 게 뭐 K9 아니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알아준다라는. 그러니까 자주포 K9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뭐 우세하다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천무도 있겠습니다만은 K 전차, K 전차 같은 경우에도 세계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근데 가격은 굉장히 착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산주들이 올라왔던 이유들이 만약에 좀 소멸된다라고 했을 때가 리스크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된다거나 다시 뭐 신냉전에서 다시 뭐 중국, 러시아와 미국이 친해지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일단 전쟁이 종결되게 되면은 그 부분도 약간은 좀 조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좋아요. 앞으로도 좋고 지금 주가도 충분히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뭐 현대, 로템 굉장히 주가 조정 좋았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숨고르기를 거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만약에라도 그렇게 잠깐 뭐 종전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종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보세요.